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4장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웹 스크래핑이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웹사이트 내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아래 예시들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데, 이 파이썬 내장 모듈, 웹 브라우저 이 모듈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브라우저 모듈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모듈은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실행할 때 한 번만 불러오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URL을 www.naver.com으로 할당을 해주고 이제 webbrowser.open URL에 해당하는 주소를 이제 열겠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네이버가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볼 텐데요. 이제 네이버 서치 URL이라고 네이버 검색을 위한 다른 주소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이버 검색에 대한 이 주소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이 URL이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이 URL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URL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URL은 네이버 주소 검색을 위한 검색창의 UR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search word, 찾고자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변수에 할당해 줬습니다. 이제 그 문자열을 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더하기 연산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의 주소와 검색을 연결해서 URL이라는 이제 하나의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이 URL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네이버에서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그 결과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구글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텐데요.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URL을 구글의 검색 페이지 URL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단어를 파이썬으로 지정해 준 다음 이 하나의 URL로 합쳐서 할당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webbrowser.open으로 지정된 URL에 인자로 입력한 이 주소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로 이제 내장 모듈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열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는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도메인들을 할당해 주고요. 이 도메인들을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URL에 있는 리스트들을 URL이라는 이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씩 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다음과 같이 네이버, 다음, 구글 이 세 개의 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색을 위한 구글 주소 및 이제 검색어 리스트를 형태로 변수 할당해서 여러 개의 검색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구글 주소 검색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해준 다음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지정해서 리스트 형태로 변환해 준 다음 이제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웹 스크래핑, 웹 브라우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웹 스크래핑을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의 요청과 응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조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HTTP, 그리고 HTML, 그리고 웹페이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클라이언트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의미합니다. 즉 접속하고자 하는 기기죠. 말 그대로 고객입니다. 고객. 그리고 서버는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이런 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서버라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게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웹 브라우저로 이제 웹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서 HTTP 형식, HTTP는 이제 HTML 문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프로토콜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약속. 이러한 형식으로 HTML 문서를 주고받겠다. 그래서 HTTP 형식으로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 HTTP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HTML 파일을 다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 HTML 파일이 이제 웹페이지의 구조적 구성, 즉 이런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사람들 간의 약속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TML을 HTTP 타입으로 형식으로 리스폰스를 해주고, 그 리스폰스된 HTML 파일을 이제 웹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즉 이런 창의 형태, 이런 형태로 알아보기 쉬운 구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HTML의 기본 구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헤드 그리고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는 타이틀과 그 밑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바디에는 이제 herb, a 태그, p 태그,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들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document type HTML이라고 요 위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문서가 HTML임을 명시하기 위한 DTD, 즉 document type definition인데요. 즉 이 문서가 HTML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로 둘러싸인 부분을 HTML 태그라고 하며, 이 태그에 따라서 HTML 파일의 문서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시작 태그라 하고요. 이 밑에 슬래시 태그, 이 태그는 끝 태그라고 부릅니다. 시작 태그 안에는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 attribute를 지정을 가능하고요. 또 시작 태그와 끝 태그,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전체를 태그의 요소라고 합니다.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안에 있는 속성값이나 아니면 텍스트 값,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요소라고, 태그의 요소, 해당 태그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소 내부에는 일반 텍스트뿐만 아니라 태그를 포함하는 다른 요소, 즉 태그나 아니면 텍스트,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HTML 파일의 간단한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기존 경로고요. 저는 따로 이제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기존 경로로 아니면은 또는 설정하신 경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은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HTML 파일이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HT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HTML 이 파일이 다음같이 이렇게 주간된 책 정보, 이해가 되는 속속되는 파이썬, 홍길동, 위키북스, 출판사 2018 보시면은 여기 타이틀에 이것은 HTML 예제라고, 타이틀은 이건 이제 헤드에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밑에 출간된 책 정보, 그리고 ID, 여기서 말한 속성값이죠. 속성값, 이해가 북 타이틀이고, 이제 이해가 속속되는 파이썬, 이제 ID는 속성, 어터는 속성값, 그리고 홍길동, ID는 퍼블리셔, 그리고 요 텍스트는 이제 위키북스 출판사, 연도는 2018, 이렇게 HTML 형식으로 이렇게 웹페이지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앞에 있는 것이 태그, 그리고 이제 p 태그죠. p 태그, 그리고 id는 속성, 그리고 북 타이틀은 속성값.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텍스트,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게 이제 끝 태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 한 줄에 있는 요 모든 이 id부터
이 부분이 태그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스크래핑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 번씩 한번 주의를 하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 P의 시작 태그 안에 있는 이 속성 ID 속성 값을 제거한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ID 값을 속성이랑 속성 값을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출력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속성 값이 중요한 게 태그의 속성 값을 이용하면은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속성 값을 찾음으로써 더 쉽게 요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웹페이지 HTML 소스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HTML 소스를 갖고 오는 이제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예제들을 사용법이나 많은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모르는 점이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request.get 웹사이트 주소, 즉 이 웹사이트 헤드 주소에 HTML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싶다 하는 그 웹사이트 주소를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import request를 해서 request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 request.get 그리고 URL 이 google.co.kr 이 구글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r이라는 변수의 응답 객체, 즉 객체 형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response 200이라는 것이 뜨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잘 반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응답 객체 .text를 이용해 소스 코드를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1부터 0부터 처음부터 99까지 100개의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100번째까지 텍스트를 이제 HTML 소스 코드를 응답 객체로 반환받은 거를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r 응답 객체, 여기서는 응답 객체가 r이기 때문에 r 텍스트죠.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요. 이제 request.get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텍스트를 바로 붙여서 바로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한 줄로 텍스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HTML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처리해 볼 텐데요. 데이터를 찾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Beautiful Soap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텐데요. 요소별로 이제 HTML 코드를 분류하는, 즉 파싱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별로 HTML 코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Beautiful Soap도 이런 공식 사이트가 있으니 여기 가서 혹시 모르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여기 번역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Beautiful Soap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rom BS4에서 Beautiful Soap을 직접 임포트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Beautiful Soap을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용 HTML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작성한 코드를 LXML은 이제 파이썬 주로 이제 XML 형식의 이런
XML은 이제 특정 이제 어떤 HTML 파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의 약속이자 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LXML은 파이썬에서 이 XML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특정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ML 형태로 이렇게 파싱을 HTML 소스를 이제 파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파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뷰티풀 수업의 prettify 메서드를 사용해서 파싱 결과를 보기 편하게 HTML 구조의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뷰티풀 수업을 사용해서 이제 숲이라는 변수의 이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prettify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들을 이렇게 나열된 형식들을 좀 더 이쁘고 보기 편하게 prettify 메서드를 사용해서 변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ind 태그 이제 이 안에 태그 보시면은 말했듯이 이 앞에 div, span, 아니면 a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그죠. 이제 HTML 소스 코드에서 해당 태그가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찾아서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위에서 이제 a라는 태그를 찾아서 a면은 요런 태그들이겠죠. 이 태그를 찾아서 첫 번째 태그의 요소 전체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일 첫 번째가 a 태그로 시작하는 herb http naver.com 여기 보시면은 naver.com 이 a 태그에 해당하는 줄이 모두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getText 이 getText 메서드는 이제 HTML 소스 코드의 요소에서 태그와 속성을 제거하고 텍스트 문자열만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find a 태그에서 .getText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속성 값이죠. 속성 값 그리고 여기 태그 그리고 그 밑에 네이버라는 요 가운데 있는 게 텍스트 이 텍스트만 반환해서 네이버라고 이렇게 반환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find all 태그인데요. find 태그는 첫 번째 요소만 반환했는데 find all 태그는 HTML 소스 코드 안에 저장된 이제 모든 해당하는 지정한 태그 모든 태그의 이제 요소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보시면은 A로 시작하는 태그 A 태그에 세 개의 태그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find all a를 사용해서 모든 A 태그를 찾은 다음에 .getText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든 A 태그의 텍스트 요소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구글, 다음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반복하여 태그의 모든 요소 중 이제 텍스트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다른 HTML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테스트용 HTML 코드는 이제 SOAP2라는 이제 변수명에 할당을 해줬고요. beautiful SOAP.title 타이틀 태그의 요소를 반환해주는 메서드입니다. beautiful SOAP.body는 이제 body 태그의 요소를 반환해주는 메서드인데요. 이 뒤에 타이틀 뒤에 가로가 없는 것은 이것은 이제 attribute 속성 값이기 때문에 속성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맨 위에 타이틀 작품과 작가 모음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환해 주는 것이고요. 이 바디에 같이 이 바디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sub2.body h1 하면은 이제 body 안에 있는 h1 태그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sub2의 모든 p 태그의 요소를 반환하기 위해선 위에서 알아봤던 find all
P라는 태그를 가진 모든 요소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겠다. 그럼 다음과 같이 P로 시작하는 모든 요소가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태그와 태그 안에 속성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것인데요. .find 위에서 알아봤던 find의 태그와 이제 속성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중 지정한 속성을 갖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는 게 find라고 했죠. 그 다음에 find all은 이제 모든 지정한 속성을 갖는 모든 요소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soft.find p 태그에서 이제 이 속성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앞에 오는 것이 속성,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속성 값입니다. 속성값을 딕셔너리 형태로 키 밸류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id 중에 p 태그 중에 속성이 id고 이제 그 속성 값이 북 타이틀인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id가 북 타이틀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p 태그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토지. 보시면은 토지가 이렇게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id가 속성은 id고 속성 값으로는 author 작가가 들어간 p 태그 요소를 반환하면은 다음과 같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또 반환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북 타이틀이 속성 값이고 id가 이제 속성이고 이제 p가 태그죠. 이 p 태그에서 id란 속성을 가진 북 타이틀의 속성 값을 모두 반환을 하겠다. 이래서 세 개가 반환이 되었고요. 똑같이 세 개가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에서 책 제목과 작가를 포함한 요소를 각각 선택한 후 텍스트만 추출한 예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첫 번째로 북 타이틀에 이 get 텍스트 이 북 타이틀 변수에 이제 텍스트 요소만 추출을 해서 더한 다음에 슬래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작가의 텍스트만 추출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토지 박경리 태백산맥 조정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보 이런 식으로 요소를 선택해서 추출을 한 다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S 선택차 셀렉터를 이용하여 HTML 소스에서 원하는 요소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select 이제 태그나 속성 값을 지정을 해주면 인자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지정한 태그 및 속성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태그 안에 속성이 클래스인 경우에는 tag.class에 해당하는 그 속성 값을 이렇게 닷으로 연결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태그 안에 속성이 id인 경우에는 태그 샵 그리고 id의 그 속성 값을 이렇게 샵으로 연결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에서 이제 body 태그의 요소 중 h1 태그 요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soft.select body 그리고 한 칸 공백을 스페이스를 넣고 h1 다음과 같이 h1 태그가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oft.select body body에서 p 태그 요소를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p 태그의 요소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select p를 하게 되면은 모든 p 태그의 요소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id의 속성값이 북 타이틀인 모든 p 태그의 요소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soft.select p 그리고 id의 속성값이 북 타이틀이기 때문에 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id 속성이 id면서 속성값은 북 타이틀인 p 태그의 모든 요소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id의 속성값이 author인 p 태그의 모든 요소를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이 두 가지 tag.class 그리고 tag 샵 id 속성값
요 두 개만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래스 속성이 있는 HTML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예시에는 클래스 값이었고 ID 값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속성이 있는 HTML 파일을 생성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HTML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 다음과 같이 이제 HTML 사이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읽기 모드를 한번 써볼 텐데요. F 오픈 이제 여기는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준 다음 인코딩은 UTF-8 형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HTML3라는 변수에 읽어서 저장을 닫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ub3는 뷰티풀 소프 이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HTML3를 LXML 형식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객체로 할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ub3에 .selectA를 해서 모든 소스에서 태그가 A인 모든 요소를 한번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태그에 속성이 클래스고 속성 값은 포탈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런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HTML 소스에서 태그가 A이면서 클래스 속성 값이 포탈인 요소만 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sub3.select A 태그면서 클래스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성 값이 클래스 속성의 속성 값이 포탈 그래서 A.포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A 태그는 A면서 속성은 클래스 속성 값은 포탈인 요소들을 모두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의 요소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요소 검사 기능을 이용하면은 관심 위치 즉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있는 어떤 요소의 그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소스 코드를 전부 확인하게 되면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요소 검사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제 해당하는 네이버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누르면 됩니다. 검사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에 창이 뜨게 되는데 이런 창에서 보시면은 이 해당하는 여기 이 관심 위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오른쪽 창에 소스 코드가 클릭이 되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소 분석 결과를 이용해 태그 속성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아까 만들어둔 이제 HTML3 이 사이트에 네이버에 이 위치에 어떤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싶다면은 네이버에 우클릭 한 다음 검사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HTML 구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위에는 헤드 구조 있고 이 바디 구조 안에 p 태그 이 p 태그 밑에 이제 p 밑에 a 태그 클래스 이제 속성은 클래스고 포탈 속성 값은 포탈 그리고 이제 ID 속성의 속성 값은 네이버 그리고 텍스트는 네이버 이렇게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 검사 기능을 사용해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태그 속성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elect A를 하게 되면은 이 A 태그에 대해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까 봤듯이 이제 클래스의 속성 값이 포탈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A.포탈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포탈이 클래스 속성 클래스의 속성 값이 포탈인 요소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네이버를 뽑아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확인했던 id, 이 id 소송 값을 이용해서 네이버인 요소만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 분석 기능을 요소 검사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관심 있는, 즉 보고자 하는 위치에 소스 코드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사이트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웹 스크래핑 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칙이 없다면은 만약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많은 코드를 계속 복잡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웹 스크래핑 할 경우에 해당 웹사이트에 너무 빈번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만약 빈번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트래픽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사용자를 약간 악성적인 유저로 보게 되고, 이 트래픽을 부하하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웹 스크래핑을 위한 코드는 지속해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도메인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HTML 구조가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이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순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의 순위를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알렉사라고 이제 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웹사이트들의 사용량 순위를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요소 검사 기능을 활용하여 알렉사 사이트에서 google.com 이 위치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이제 소스 코드가 분석 결과가 google.com의 태그는 A, 상위 태그는 P인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알렉사 사우스코리아 한국 홈페이지고요. 이 사이트에서 google.com의 위치에서 한번 요소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위 태그는 P, 클래스, 그리고 밑에 하위 태그는 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상위 태그는 P고 하위 태그는 A인 것을 google.com의 위치에서 이 태그의 구조를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트래픽 순위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request 모듈과 briefs of library를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URL은 이 홈페이지 알렉사 top site in Korea, South Korea의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웹사이트 랭킹 그리고 request.get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이 소스 코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랭킹을 sub 웹사이트 랭킹이라는 변수에 XML 형태로 파싱을 해서 다시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랭킹은 이제 sub 웹사이트 이 파싱한 부분에서 이제 P 상위 태그 P고 그 밑에 있는 하위 태그는 A인 요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랭킹의 0부터 7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alexa.com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인포 google.com 이렇게 순서대로 상위 태그가 P고 하위 태그가 A인 이런 요소들을 반환을 해서 출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인덱스가 1번인 요소의 텍스트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google.com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문을 적용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이용해 리스트의 모든 항목 웹사이트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 포문을 사용하냐면은 getText는 리스트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한 다음 이제 추출한 주소의 일부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0부터 6까 0부터 5까지 이제 6개의 주소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티스토리, 카카오 이 순서대로인데요. 보시면은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티스토리, 카카오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잘 추출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된 코드인데요. 이 통합된 코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랭킹을 이렇게 알렉사 순서의 랭킹과 똑같이 이렇게 파이썬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타이핑해 보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이제 네이버 뮤직 앱에서 음악 순위를 추출하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 뮤직 웹사이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바로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미지의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제 밑에 예시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퀘스트 모듈을 불러주고요. 저희가 내려받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의 주소를 복사해서 URL에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주소가 복사가 되는데요. 이 주소를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URL에 넣어주면 됩니다. 즉 복사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URL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HTML 이미지란 변수명에 request.get로 소스 코드를 객체 형식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HTML 이미지를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이제 리스폰스 200으로 잘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저장할 폴더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import O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이 OS 라이브러리는 이제 파이썬에서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됩니다. 즉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수정하고 아니면은 폴더를 지우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이런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들을 파이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 네임을 이제 OS path base name 이 OS path base name은 이제 이 URL에서 이 파일명만 추출하는 이런 메서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os.path.basename 그리고 URL 이미지 주소에서 이 python logo.png라는 이름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의 기존 경로는 이 경로인데요. 저는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를 폴더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줬고요. 만약 이 해당하는 폴더가 없을 경우에만 폴더를 새로 생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s.path join path1 path2 점점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입력한 인자 path1 path2 그리고 점점점 입력한 인자들을 합쳐 운영체제에 맞는 경로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처음에 폴더 경로고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와야겠죠. 그래서 폴더와 파일 이름을 합쳐서 운영체제에 맞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과 같이 경로가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open file name 모드를 이용해 파일을 열고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는 이제 쓰기 모드와 텍스트 모드가 아닌 바이너리 파일 모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이미지 파일을 쓰고 아니면은 지우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로와 모드를 지정해서 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이라는 변수는 이제 오픈 이미지 패스, 이제 여기 그 변수명, 이 변수명은 아까 결합한 경로죠. 경로와 파일명. 그래서 이것을 인자로 입력해 준 다음에 wb, 쓰기 모드와 바이너리 파일, 쓰기는 W, 바이너리 파일 모드는 B이기 때문에 wb를 입력을 해줘서 파일을 연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100바이트씩 내려서 나눠받고 파일에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닫고 저장을 해보고 저장된 폴더의 파일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파일 목록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은 파이썬 로고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것은 통합 코드인데요. 통합 코드를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직접 타이핑해서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미지를 내려받아 볼 텐데요. 위샷 사이트라는 이제 무료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애니멀이라는 검색을 한 다음 이제 그 애니멀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샷.com에서 애니멀을 검색을 하고요. 네, 애니멀을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첫 번째 검사를 눌러서 이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구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하위 태그는 이미지라는 태그고요. 클래스, 속성은 클래스, 속성값은 클래스의 속성값은 photos, item, card, 언더바 이미지. 그리고 위에 상위 태그는 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하위 태그는 이미지, 상위 태그는 A인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이미지 요소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이제 이 애니멀 검색한 이 페이지의 URL을 입력을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고요. 할당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quest.get을 사용해서 요청 그 소스 코드를 객체 타입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파싱을 해서 soap reshoot image라는 객체 변수명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elect soap reshoot image 위에서 배운 select를 이용해서 A라는 태그 중 이제 위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상위 태그가 A고 하위 태그가 img 이미지면서 클래스 속성값이 photos, item, card, image인 요소들만 추출하여 상위 4개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eautiful soap.get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에 들어간 속성값을 반환하는 메서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src라는 속성에 이 이미지 파일에 이제 URL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값으로. 그래서 이 beautifulsoap.get 그리고 이 속성에 들어간 속성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src 속성에 속성 값을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의 URL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URL 주소를 이제 HTML 이미지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을 해준 다음 다음과 같이 아까 위에와 같이 이제 폴더 경로를 지정해주고 이제 경로를 지정한 다음 이 OS path base name으로 이제 파일명만 분리하여 폴더 경로와 파일명을 이렇게 합쳐서 경로를 생성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 WB는 이제 쓰기 모드겠죠. 바이너리 파일 모드 쓰기 해서 파일을 연 다음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으로 지정한 개수만큼 이미지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URL에서 URL 이미지 추출하는 함수를 설정한 다음, 그리고 이제 폴더를 지정해서 이미지 주소에서 이미지를 내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함수를 지정해 준 다음 웹사이트의 주소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교재 이제 위에 있는 기존 경로지만 저는 다른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로로 이제 이미지를 내려받을 폴더를 지정해 준 다음에 이미지 파일의 주소를 가져와서 이 get image url이라는 이 함수에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미지 파일의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받을 이미지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7개를 내려받겠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ang reshoot image urls,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미지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은 총 7개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잘 다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7개의 이미지 파일이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에 몇 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reshoot image urls, 여기서 받아온 이미지 주소의 이 개수를 다 하는 것은 길기 때문에 길이, 즉 length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총 48개, 이 한 페이지에 총 48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웹 스크래핑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된 코드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직접 타이핑 해보면서 실습을 하시면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웹 스크래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